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어디서 살 것인가 이고요. 저자는 유현준, 출판사는 을류문화사입니다. 이 책은 여는 글과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 이야기. 학교 건축은 교도소다. 우리나라 국민의 60%는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산다.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선호한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대형 조직을 선호한다. 우리 의식에는 도전이나 모험보다는 큰 단체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거나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한다. 심지어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누구 하나가 볶음밥을 시키면 좀 유별난 사람으로 치부한다. 원래 사람마다 다른 걸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좀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식 속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 전쟁통에 두 이데올로기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배경도 있고 군대 문화와 교복 문화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향을 띠는 데는 학교 건축이 큰 역할을 한다. 어린이가 집을 떠나서 첫 12년 동안 경험하는 공간이 학교다. 그런데 학교 교실과 건물은 건국 이래로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학교는 수십 개의 똑같은 상자형 교실을 모아놓은 하나의 네모난 교사동과 하나의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담장이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다. 학교와 교도소다. 둘 다 담을 넘으면 큰일 난다. 필자의 학창시절 어느 학교는 학생들의 월담을 막기 위해서 담장에 전깃줄을 설치하기도 했다. 학교와 교도소 둘 다 운동장 하나에 4에서 5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창문 크기를 빼고는 공간 구성상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학교 건축은 교도소 혹은 연병장과 막사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아이들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교실로 구성된 대형 교사에서 12년 동안 키워지는 아이들을 보면 닭장 안에 갇혀 지내는 양계장 닭이 떠오른다. 남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자라난 사람은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학교의 전체주의적인 성향은 최근 들어 더 심화되었다. 필자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복 자율화 시대였다. 지금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닌다. 과거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 도시락 반찬도 함께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요리를 못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다.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 곳은 교도소와 군대와 학교밖에 없다. 학교는 점점 교도소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군대는 2년이면 제대하지만 학교는 12년을 다녀야 한다.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12년 동안 아이들을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꽃다발을 주기보다는 두부를 먹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런 시설에서 12년을 보낸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될까? 똑같은 옷, 똑같은 식판, 똑같은 음식, 똑같은 교실에 익숙한 채로 자라다 보니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왕따를 시킨다. 이런 공간에서 자라난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생 양계장에서 키워놓고는 닭을 어느 날 갑자기 닭장에서 꺼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양계장 같은 학교에서 12년 동안 커온 아이들에게 졸업한 다음에 창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닭으로 키우고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격이다. 대형 학교 건물 안에 똑같은 교실, 숫자만 다른 3학년 4반에서 커온 아이들은 대형 아파트의 303호의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 곳에 살다가 나중에 똑같은 납골당에 나란히 안치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주의적인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 이런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기업과 공무원과 대형 쇼핑몰을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의 학교 건축은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어른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의 변화가 시급하다. 우선 학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두 번째 이야기, 학교 종이 땡땡땡. 필자의 친구 중 하나는 90년대에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이사를 갔다. 그 친구네 집은 인도네시아로 가서 운전사를 5명이나 고용했다고 한다. 차가 5대나 되냐고 물어보니 차는 2대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운전사가 5명인가 물어보니 이유인즉 5명 정도 고용을 해야 2명 정도가 출근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농경사회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이다. 수렵 채집이나 농경사회에서는 바이오 리듬에 맞추어 생활했다. 수렵 채집의 시대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면 사냥을 나가고, 농경사회에서는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들어와 쉬고, 여름에는 일하고 겨울에는 쉰다.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으니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다. 시간에 맞춰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다. 30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농경사회의 바이오 리듬에 맞춰 사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과거에 자시, 축시, 묘시식으로 2시간 단위로 나누어진 시간표에 맞춰 살았다. 해시계도 구경하기 힘들던 시대에 30분 정도는 오차 1개에 들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니 오랫동안 30분 지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서구의 산업혁명 시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바이오 리듬에 맞춰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9시까지 출근해야 했다. 당연히 어려웠고 적응이 쉽지 않았다. 결석과 조퇴가 허다했다. 그래서 9시까지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어려서부터 교육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초등학교다. 초등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9시까지 등교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12년 동안 9시 등교를 훈련받고 받아들이게 되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9시까지 출근하는 사람이 된다.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는 학교종이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생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종이 치기 전에 등교해야 한다고 훈련받는다. 국어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글도 철수야 영희야 학교 가자였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실은 9시까지 출근해서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생활 리듬이라고 봐야 한다.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학교 교육을 의무로 만들고 시민들을 교육시켜 직업을 가지게 했다. 동시에 낮 시간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부모들이 일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학교는 사회 유지를 위한 장치다. 근대화 및 산업화와 함께 사람들은 시계에 맞춰 살아야 했다. 당시 일반인들은 고가의 시계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높은 건물인 시청이나 의회당, 학교, 기차역에 시계를 높게 달아놓았다. 사람들은 건축뿐 아니라 소설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은 어려서 한 번쯤은 셜록 홈즈라는 추리소설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홈즈는 알리바이로 범인을 잡는다. 가령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저녁 8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용의자들이 저녁 8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낸 후 알리바이가 없는 자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이처럼 똑똑한 주인공이 시계를 이용해 범인을 잡는 모습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시간을 지키고 시계를 이용하는 것이 멋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근대 시기 건축가는 시계탑을 단 건물을 짓고 작가는 소설을 써서 사회 시스템의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다. 학교 외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또 다른 시스템으로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가 있다. 이 4가지 발명이 새로운 근대 사회를 만들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다. 100년 전 전화기는 송화기와 수화기가 따로 달린 모습이었다. 지금의 스마트폰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계장치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심지어 요즘 어린아이들은 전화기를 나타내는 수화기 모양의 심볼이 뭘 뜻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전화기는 사각형의 휴대폰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바퀴가 4개 달렸다는 것 빼고는 다 바퀴였다. 비행기도 쌍엽기에서 건물만한 제트기로 변했다. 그런데 학교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특히나 우리나라 학교 건물은 더욱 그렇다. 아버지가 다닌 학교와 내가 다닌 학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똑같다. 세 번째 이야기. 지식은 책에서, 지혜는 자연에서. 과거에는 이러한 학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1970에서 19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우리 세대만 해도 방과 후에는 집에 가서 마당과 골목길에서 뛰놀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르다.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첫 번째 집으로 아파트를 선택한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태어난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에는 마당이나 골목길이 없다. 이들은 마당 대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시간을 보낸다.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만 지내고